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엘리트의 개념을 정의하고 엘리트의 정책 결정 과정을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진 않죠. 그래서 이 글을 이해하기 어려웠지. 정책 결정과 관련한 상반된 두 가지 이론을 대조하면서 두 이론의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상반된 두 가지 이론이 나왔나요? 두 이론의 문제점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결정과 관련한 두 가지 이론이 있었어요. 다원주의 vs 엘리트론. 근데 여기서 엘리트론에 집중을 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대조도 아니고 두 이론의 문제점도 아니죠. 무의사결정론의 배경이 된 입장을 소개하고, 자, 뭐예요? 요 위에 있었던 엘리트론, 요 엘리트론 입장에서, 엘리트론에서도 신엘리트론에서 무의사결정이 나왔죠. 그래서 무의사결정의 뜻과 수단, 방법을 얘기했어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둘째, 셋째. 3번 가장 적절한 거. 자, 학자들의 논쟁 아니에요. 무의사결정론이 등장해 배경된 결과 장단점. 자, 장점이 나왔나요? 이 무의사결정이 기본적으로 소수 지배 엘리트, 그러니까 지배층이 교묘하게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의제 설정을 막는다든가 정책으로 결정되지 못하도록 봉쇄하거나 꼭 필요한 정책이 지연되거나 그런 현상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장점인가? 아니야. 자,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책의 개념에 따른 미래지향적 성격. 이거 몇 문단에 나왔어요? 1문단에 나옵니다. 세 번째 줄에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것도 명백히 지연이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에요. 6문단 보세요. 6문단 첫 번째 줄에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많은 사항 중에서 정책으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서, 이게 바로 지연이죠. 미뤄지는 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서 정책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6문단 첫 번째, 두 번째 줄 보시면 나와요. 지배 엘리트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정책 대안을 검토한다. 그래서 이게 좀 엘리트들이 아까 9번에 5번에 설명했듯이 지배 엘리트에 의한 의사결정, 무의사결정이죠. 다원주의 입장에서는 정책의 결정이 다양한 집단이나 개인들에 의해서 맞습니다. 엘리트론과 반대죠. 지배 엘리트는 자신들이 얘기하는 물리적인 바로 폭력이라고 나왔어요. 4문단에. 이거는 1문단에 나왔고. 폭력, 경찰력. 4문단에서 물리적 힘 나슈. 기억, 신 엘리트론의 입장에 대한 오히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네모 친 거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 다 맞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 이 문단 네 번째 줄. 무의사결정이 나타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지배 엘리트들. 자신들의 이익에 대한 위협에 대한 침해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 하기 때문이다. 이게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이유예요. 지배 엘리트들은 대중의 여론에 영향 안 받고요. 지배 엘리트들은 자기네들의 그 이익에 맞는 정책을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자신들의 이익 지키는 것만 신경 씁니다. 폭력의 사용, 폭력은 이제 수단, 방법이었죠. 지배 엘리트들. 요새는 이거 잘 안 쓴다 그랬어요. 이거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닌 거죠. 4번 폭력. 방해할 수 없는 게 방해 잘합니다. 의제 설정,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 정책 완료. 그 모든 과정에서 방해 잘합니다. 자,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여러분, 동원하여. 이거는 동원했다. 이거는 이제 가져왔다. 이런 뜻이지. 이끌어. 이거랑 관계없어. 동원했다, 가져왔다. 여러분, 모든 그 지문의 어휘 문제는 꼭 한 문제씩 있죠.
각 지문마다 꼭 어휘 한 문제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어휘력 업을 하셨던 거예요. 문해력 업. 어휘를 알아야 읽을 수 있다. 예,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워 보이죠? 자, 지금 이 무의사 결정 이 글이 예시가 별로 없어. 근데 이 보기가 무의사 결정에 참 좋은 예시요. 무의사 결정 이해 안 될 때 요 보기 읽어보면 이제 이게 예시. 중요한 것만 네모칠게. 복합 쇼핑몰. 대기업 네모에 매도했다. A국 동그라미시의 시장이 복합 쇼핑몰 계획을 발표하자 재래시장 상인들과 주변 상인들은 복합 쇼핑몰 건설을 반대. 그래서 시장은 긴급 회의를 통해 복합 쇼핑몰 건설 가사들을 조사해서 상인연합회에서 복합 쇼핑몰 건설을 막기 위해 어떤 방법들을 실행할지 예상하였다. 부처님 손바닥이다. 상대로 상인연합회는 복합 쇼핑몰 건설 반대 운동과 반대 시위를 실시했다. 예상대로. 그래서 시장의 지시대로 복합 쇼핑몰 건설이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내용을 홍보했다. 또 복합 쇼핑몰 건설한 시의 기존 규정을 수정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야 되는데요. 자, 복합 쇼핑몰 건설 반대가 핵심 쟁점이죠. 오문단 보세요. 세네 번째 줄 보면 핵심 쟁점은 현재 가치가 배분되는 형태나 가치의 배분 그 자체에 도전하는 쟁점이라 했잖아. 지금 도전하고 있잖아. 반대. 도전. 동그라미 씨가 홍보한 것은 상인연합회의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려는 방법이라는 법에서 동그라미 씨 홍보는 방지 권력 체계가 작동. 예, 역시 오문단에 나와요. 마지막 문장 보면 핵심 쟁점과 관련한 영향력 행사를 무의사 결정을 위한 수단. 폭력은 잘 안 쓰고 권력의 행사. 그리고 지배적 가치나 규범 요걸 활용해서 방지했지. 무의사 결정을 위한 수단과 같은 방지 권력 체계를 활용해서 좌절시켰네. 결국 승인됐잖아. 완공됐잖아. 복합 쇼핑몰이. 복합 쇼핑몰 건설이 가능한 시의 기존 기준을 수정했어. 수정. 기존의 규범 규칙을 그게 강조한 거예요? 수정했잖아요. 반대잖아요. 자, 강조하는 거는 유지하는 거고 수정은 변형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기존 규칙을 수정했잖아. 기존 규정을. 이거는 기존 규범을 강조하니까 완전 반대 의미지. 정답은 3번. 자, 4번 선택지 어렵죠? 시장이 긴급 회의를 통해서 과거 사례를 조사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상한 방법대로 상인연합회가 움직였다는 거는 영향력에 대한 기대의 정당화 과정을 거친 거죠. 이거 제가 설명했어요. 기업 활동을 했을 때 그거에 따라 피해를 받는 어떤 특정 지역의 집단이 있어요. 그 집단이 시위할 것 같은데 영향력을 표출할 것 같은데 라고 지배 집단이 예상을 했어요. 그런 걸 예상하고 이전의 사례를 보면서 이런 사례가 있을 때 이 집단들이 이런 시위를 하더라. 이렇게 조사를 했어.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지 행사하지 않을 것인지 등등에 대한 자료 근거를 가져왔어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억압했어. 이게 무의사 결정이야. 그러니까 상인연합회가 이런 영향력을 펼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고 그걸 정당화, 긴급회의에서 자료조사해가지고 과거 사례 조사해가지고 피해를 받는 집단의 영향력이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 예상한 것의 정당화. 긴급회의 정당화, 상인연합회의 영향력, 예상 기대. 요렇게 연결. 상인연합회에서 복합쇼핑몰 건설 반대 시위를 반대 시위가 긴급회의를 통해서 예상됐던 방법이라는 점에서 아까 영향력에 대한 기대 정당화. 지금 상인연합회에서 건설 반대 시위한 거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반대 시위는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